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에서 일하는 안숙희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8일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서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무엇이라도 계속 불법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영풍 석포제련소를 가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면 정말 첩첩성중에 있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법으로 얼룩진 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허가를 내준 환경부,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저희가 너무너무 울분이 차고 화가 나고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인가, 이게 바로 정의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의 주체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오셨는데요. 아주 먼 봉화군, 영주, 안동 이런 곳에서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네트워크에서도 오셨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모두 함께 이 자리에 피켓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여는 말씀 듣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기자님들 사진 촬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퍼포먼스 먼저 진행을 하고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만 낭독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김수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수동입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듣고자 와주신 언론사 기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근 10년 가까이 석포제련소에 여기에 와 계신 그 기자분들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화면상으로나 자료상으로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 경제 규모의 하연 제련 공장입니다. 1970년부터 52년 동안 지금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라는 곳, 그러니까 낙동강이 530km쯤 되는데 30km, 500km 상류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52년 동안 아연 제련 공장을 하면서 황산과 가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 이러한 것들을 낙동강으로 유출을 시켜왔습니다. 그 낙동강은 안동댐은 카드뮴으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천은 앙산가스, 질소산화물로 상선비가 되어서 나무들을 고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들이 사실은 왜 이슈거리가 안 됐느냐? 경북 봉화군 산골 오지에 있었고, 그리고 영풍그룹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풍그룹은 재계서열 20위에서 25위 대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류 언론들,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의 조명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포제련소를 이제는 폐쇄를 하고 그야말로 낙동강에 1,300만 명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사용하고 그 물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 물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영남지역 낙동강 유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석포제련소가 1970년대 경제개발만을 위해 가지고 오로지 그 최고의 가치로 쳤던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을 돌아볼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제련소가 여기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폐쇄 운동을 1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환경부에서는 5년 동안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대부분 석포제련소가 주변 환경 오염과 그리고 낙동강 중금속 퇴적의 원인임을 지목함에도 불구하고 100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통합환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영풍제련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렇게 환경부가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환경부가 이야기해줘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도 100가지 병이 있으면 살기 힘들죠. 기업이 1300만 명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0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통합환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까지 2018년 이전에 환경부 장관 출신,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 고위직 관료 출신들이,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영풍그룹의 사회이사나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도 범죄기업 영풍을 양성화시켜주는 지켜주는 충실한 개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부를 그대로 용인하고 인정해준 윤석열 정부는 그 공정이라는 이야기, 상식이라는 이야기 더 이상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식 공정은 범죄기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력이 영풍석포재련소 범죄기업을 인정하고 양성화시켜줬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단체는 석포재련소를 낙동강에서 떠나보내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에 오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와 결의를 잘 좀 체제해 주시고 그리고 국민들께 소상히 좀 알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진정한 마음에 혹시 공감이 되셨을까요? 네, 날씨가 추운 만큼 주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주요 퍼포먼스부터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구호 외치고 발언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 준비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가운데 맞아요. 사람 더 필요한가? 의견님 더 필요 없어요. 범죄기업 영풍석포재련소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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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기업 양성화가 윤석열식 공정이냐?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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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공정한 환경 범죄 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네, 아주 퍼포먼스가 심플하죠? 끝났어요? 네, 퍼포먼스 이제 나와주세요. 네, 김소울 활동가 그리고 김정원 활동가께서 가면 속에 계십니다. 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낙동강 1300만 주민도 사람이다. 영풍 석포 재련소 폐쇄하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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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 재련소 폐쇄하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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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 재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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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 재련소 폐쇄하라.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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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발언 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풍 석포 재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님이신 신기선 선생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석포 재련소가 있는 봉화에 살고 있습니다. 재련소 문제를 제기를 처음 2014년도 이곳에 와서 10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한 8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제가 석포 재련소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석포에 있는 영풍 재련소라는 기업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동안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2017년도 5월 달에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세요. 그때 환경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 철도나 이런 국가기관 산업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 소유만 해주던 이 문제를 일반 사업체에도 해주겠다고 환경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위해성평가 확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걸 막았지요. 그런데 지금 역시 통합환경관리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재련소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그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국가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정말로 한심스럽고 회의감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에는 그 많은 식생들이 다 죽어서 산이 부식이 돼서 흘러내려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지금 현 환경부 장관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그 산이 산사태가 나고 흘러내리는 산을 보셨는지 정말 저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는 대기의 대가십니다. 그분이 쓰신 대기 환경론이라는 책들이 아마 그 책이 대학교 교재로 쓰인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전문가이신 분이 그 현장을 오셔서 그 엄청난 문제점을 정말 눈 감고 안 보고 뒤돌아서서 안 보고 가셨는지, 보면은 봤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느끼셨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수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전부 눈 감아주고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재련소를 그냥 두고 계속 보호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말 암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13만 인구가 살던 것이 지금 3만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정주 조건이, 삶의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공동화가 돼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오직 연풍제련소 기업의 이익만 위해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화가 나서 많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우리 권리도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의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권리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좋은 물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러한 권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국가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연풍제련소를 비호하고 연풍제련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지 정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 각성하세요. 지금 환경부 장관이 쓰신 대기 환경론 책대로 하세요. 책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대로 돌출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 당신의 책이 거짓이라는 게 인정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환경부 장관을 그만두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지루한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 장관, 통합환경관리제도 통과를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정석은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는 낙동강 중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해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심각히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낙동강 재상류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이 낙동강 재상류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중류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본들 재상조가 그렇게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데 낙동강을 도대체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재상류가 심각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영풍보전원소 구제불능입니다. 100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허가를 내준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재련소 공장 바닥에
배 슬러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화명령까지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동강이 가두명으로 거기에서 하루에 22kg 이나 되는 가두명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수한 굴뚝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굴뚝에서 아황산 가스 계획 속에서 부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수증기와 반응해서 황산, 질산 같은 거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산천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동화방경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영풍은 부도덕 가기까지 합니다.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게 영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가 이 모든 것을 눈감아 준단 말입니까? 저는 환경부가 대단히 잘못됐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기 그지없는 환경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동강 사랑 환경보존회 회장이신 이태규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무방류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비료는 중금속과 독극물이 함유되는 배설물인 산업 폐기물을 큰 비가 내리거나 태풍이 불면은 무작정 보냈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에는 비소, 불소 등 독극물과 가드륨, 수은, 셀륨, 아연, 철, 망간, 코발트, 인둔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서 접촉하는 생물체들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지금 안동댐하고 낙동강에는 생물체들이 없어요. 수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열악한 그리고 떡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 또 말이 아닙니다. 2020년 8월 달에 태풍이 불었는데 이때 석포재련소는 태우지 못한 폐미를 그냥 낙동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때 이 폐기물들 산업 폐기물이 낙동강을 휘슬러 내려가면서 지금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남해 바다의 뻘 속에 쌓여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태풍이 분다 그러면은 바다 어패류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 예로 민어, 청어, 그리고 정어리떼가 몰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개와 전복이 80%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산소 부족이라고 어물쩍 넘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한동댐 그 어디라도 본류에는 생물체들이 못 삽니다. 가끔 지류에서 내려오는 생물체들이 지금 살고 있을 뿐 이처럼 열악한데 통합환경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것도 5년 동안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체에서 80% 이상이 영풍 석포 재련소라고 결론을 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헌신짝 보듯 아니면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깨끗하고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투쟁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뜻이 관철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는 낙동강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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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발언 마지막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마 영풍 석포 재련소를 보신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공장이 낙동강 최상류를 흐르는 하천을 막아서 만든 공장이 버젓이 50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카드뮴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매우 높은 발암물질들을 중금속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풍 석포재련소는 50년 동안 그런 높은 수익을 보면서 그 처리해야 할 환경 오염을 우리 낙동강에 전가하고 그리고 낙동강에 사는 생물들을 죽여가면서 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가 가시화되자 석포재련소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으니 문제없다. 그리고 차집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이 역시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 밑바닥이요. 깨진 독처럼요.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오염물질을 드러내서 빼내서 정화하지 않으면은 토양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역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정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토양오염 그리고 지하수 오염 문제 다 해결했다고 떠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100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허가해주는 환경부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공정사회가 아닙니다. 부도덕할 뿐더러 정말 1300만 낙동강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통합허가가 났고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당한 통합허가가 도대체 어떤 100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환경부는 사실 토양 오염에 대한 통합허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기수질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다 그리고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핵심의 문제인 토양 오염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인 동화군이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부터 지금까지 토양 오염이 처리되지 못하고 영풍 재련소에 동화군이 끌려다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허점을 영풍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범죄 행위들이 55번을 가서 76번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면 100번을 가면 120번, 130번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 재련소를 감시 감독할 과학적 전문 기관조차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00가지 허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툭하면 281억 원을 과징금을 처분받고도 전혀 내지 않고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석포재련소를 어떻게 허가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저희 시민환경운동연합과 여기 낙동강 시민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주민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풍 석포재련소의 이런 잘못된 그린워싱에 대해서 대응하고 취소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과징금 281억 원 납부를 했고요. 그거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 네, 알겠습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구호를 외쳐야 좀 몸에 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구호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1300만 주민도 사람이다. 영풍 석포 재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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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 재련소 환경 오염 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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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남았는데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 영풍 석포재련소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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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영풍 석포재련소를 폐쇄할지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 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 석포재련소를 인정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역의 결정이 된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 행위이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2019년 4월 재련소 1, 2 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 오염을 최대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공장 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 수준으로 밝혀졌다.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킬로그램당 0.9mg의 수은이 검출되어서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 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 재련소의 수은 함유 배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풍은 애초에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하지만 상업적 증발 농축식 무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모아서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 물질로 전이되어서 배출시키는 것이다.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에 오염된 토양은 공정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정화가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드러내어서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토양 정화 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 토양
만 처리한 것을 고려해서 281억 원의 가진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에 맞서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서 76건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 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 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 제도의 법적 조치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으로 이어오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을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 내용에 대해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계획을 낙동강 약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공대위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최상위에서 당장 떠나라! 범죄기업 우한은 환경부는 각성하라!